자, 사회 형태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는요, 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요, 가족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고요. 그리고 뭐 성별 젠더에 따른 역할 구분도 명확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삶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의사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나누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들의 합의기는 하지만 가족들의 합의긴 하지만 이 가족들이 나 당신들이랑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하고선 가족이 짐을 꾸려가지고 그 밴드를 떠나버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예, 뭐 가면 너네 혼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가족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30명이 먹을 거를 찾는 것보다 뭐 20명이 먹을 걸 찾는 것이 10명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지겠죠. 예, 특별히 10명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20명 역시도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명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러다 보면 뭐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10명 안팎 이렇게 될 거 같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수렵 채집해 오는 것이 30명이 하는 것보다 15명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하기는 하지만 협력을 하다가도 정말로 참다가 나 이거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못 살겠어 하고 짐 꾸리고 가방 싸고 떠나버리면 떠나버리는 가족 내지는 그 집단만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구성원들도 사실은 어려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살고 협력을 추구하되 그러나 개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라 그럴까요? 내지는 개개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가급적 덜 하게 되는 거죠. 자, 부족 같은 경우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족도 상호 의존적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그리고 부족 내 소 집단이 그 집단에 충성을 하고 그 집단에 소속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밴드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부족 전체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의견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동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 앞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이 밴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밴드의 의사소통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 사실 우리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선교 영어를 전공하는 부족, 신학을 전공하는 부족, 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부족, 뭐 선교를 전공하는 부족, 이렇게 부족별로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세안 연합신학대학교 그 범주 안에 그 부족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속한 것은 또 이 학과 전공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게 이야기할 때에 먼저 그 전공 내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교류가 되고 설득력을 얻고 그래가지고 전공 전체에 그 의견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학생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 전체와 의견 조율을 하는데 의견을 모으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신학 전공을 하는 학생이 자기의 의견을 신학 전공하는 학생들 안에서 나누지 않고 그냥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전체 총학생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부족 단위의 이 의사소통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농업사회에서는 그 의견들이 그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의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자에게 이 권력이 내지는 의사소통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전체에게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전체에게 의사소통하고 무엇인가 그 결정하려고 한다면 구성원들은 지도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전체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부족 단위는 우리 학생들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농업사회라고 했을 때 내지는 종족사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안에 뭐 총장,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 뭐 박사과정생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동문, 학부모, X라고 하는 이 사회는 종족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을 지도하고, 그리고 교직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죠? 세부적인 행정 내용들이죠. 그리고 학생은 배우고 발전하고, 총장님과 또 보직 교수님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 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게 뭐예요? 가져오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동문들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은 아니어도 여전히 동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도자에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전체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쭉 퍼져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 구성원들이 그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주변의 이야기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주변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불편한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의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누구랑 얘기가 돼야 될까요? 예, 총장님과 그리고 주요 보직 교수들과 함께 의견이 교류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거에 비해서요, 도시는요. 예, 도시는 의사소통 방법이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의사소통이 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어진 것이지 결정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설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설득하는 의사소통이 되든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개인이 B라고 하는 개인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정보 교환이 되고, 그런 다음에 B가 A, 내 생각을 따라하게 하고 싶으면 그건 설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지는 A에게 그 사회가 주어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어떤 결정을, 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어도, 자, 난 경찰로서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예, 내지는 나는 공무원으로서, 뭐 세금을 걷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따르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힘으로
정당한 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그 맡겨진 권위나 권력이 없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은요, 학생들 안에서 그 주어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있다면 예산을 짜고요. 그 예산 계획을 하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아무나 그냥 내가 학생회비 받아가지고 내가 예산 짤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산을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에게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계획을 짜고 그 집행하는 그거는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뭐 사생회장에게 주어진 권위,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로 하여금 그 어떤 특정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거는요, 그 회장이 어떤 그 불러 모을 수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MT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MT에 강제로 참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혹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거에 뭐 출석 점수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거 오면 점수가 더 채워지는 거니까 그게 약간이라도 그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아니면 당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체풀 점수를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획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 회장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 설득은요, 한번 와봐. 이런 설득도 있고요. 간청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너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선, 그래? 한번 가볼까?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설득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더 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것, 조금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대로 이끌고 가는 것, 조금 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래서 뭐 예배에 나오게 하고 뭐 이런저런 신앙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다 설득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다양한 사회 조직 안에서는 어떤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